그리고 몇 해 동안 폭음 때문에 본인이 급격히 성격과 심리가 악화됐다라고 했죠. 더 침울하고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성격으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고 동물학대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뭘까 자기 합리화 변명 그쵸, 같은 변명이죠, 변명. 왜 알코 탓을 하고 있어. 변명이야. 근데 이거. 저는 이거 보면서 과연 술이 원인일까 술 탓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계속 술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어느 날 이제 만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플루토가 순간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낚아챘더니 플루토가 이제 상처를 낸 거죠. 그래서 악귀 같은 경로에 사로잡혀서 주머니 칼로 플루토의 한쪽 눈을 천천히 도려냅니다. 심지어 천천히. 이것도 거슬렸어. 천천히. 이거 보면서 여기서 진짜 책을 막 찢어버리고 싶었다니까. 아, 정신 나간 사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피해망상 아닌가요? 그 눈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누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맞아. 그 시선. 네. 근데 본인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 거잖아. 뭐가 됐든 알코올에 많이 취할 정도면은 뭐가 스트레스 받는데 사랑하는 그 플루토가 자신을 그런 이제 모습을. 그런 모습을 싫어하고 그런 걸 좀 경멸한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엄청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진짜 삐뚤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여기서 이 부분 읽을 때 정말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이럴 줄은 몰랐어. 이 정도 다른 행동을 하거나 뭐 못된 놈이니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겠지는데 눈을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플루토인데 그러니까 왜냐 앞에 엄청 자기가 사랑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정말 도라이예요. 네. 그래서 플루토는 상처를 서서히 회복하지만 플루토는 주인공 나의 이제 겁이 엄청 질렸겠죠. 엄청 피하겠지. 네, 그래서 이제 겁에 질려서 도망치는 플루토를 보면서 또 사악한 감동이 또 드는 거예요. 여기서 날 피하다니.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자기 정신 나간 행동들, 정신분열처럼 막 그러다가 결국 플루토를 나무에 목 매달아 죽입니다. 이게 본인이 이게 행동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인지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본능이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게 인간 본성의 탓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정당화하고 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한번 저지른 행동이 있었잖아요. 눈을 도려내면서 잔인하게 했어. 잔인한 행동을 했고 근데 그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잔인한 행동을 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면 그냥 거기서 사람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없앰으로써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싶은 거야. 양심의 가책을 주는 원인을 완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게 더 잔인한 행동인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내 눈에 안 보이면은 마음이 당장 편해지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 많이 봤어. 심지어 나도 그런 경우 있을까요? 있는데 뭐가 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당장에 편해지려고 당장 내 마음 편하려고 나중에 더 어려움이 불보듯 닥치는 게 뻔한데도 그냥 저지르는 거야. 예를 들면 나 폭식 폭식? 야식 뭐 그런 거. 야식 먹으면 내일 술 불편할 거 알고 이미 그런데 근데 막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도 그치. 뭐 약간 상대의 기분 나빠질까봐 뭐 작은 거짓말 이런 걸 당장은 하다가 뭐 그게 화근이 돼서 더 큰 일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얘는 너무 같지. 극단적이죠. 네. 변명 중에 하나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지심을 알면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지르는 일에 대한 충동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요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다가 플루토를 매달았는데 그날 밤에 하필 이 집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응징된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천벌인 거지. 전 재산을 삼켜버렸고 이 불이 재난과 잔혹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집이 모두 불이 탔는데 주인공 침대 머리에 벽 하나만이 성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벽에 고양이 모습이 부조처럼 이렇게
조각된 모습이 남아 있었던 거죠. 더 무서워. 너무 섬뜩하죠. 너무 무서워. 또 그 고양이 목에는 밧줄이 둘러져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경악했고 막 이걸 본 사람들도 막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수군거렸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밧줄에 어쨌든 플루토를 매달았잖아요. 자기 전에 매달아 있던 플루토를 화재가 나니까 밖에 있던 사람이 그 고양이를 풀어서 자기를 깨우려고 방 안에 던진 거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불 나고 뭐 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고양이가 그렇게 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그러면 아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됐구나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게 보통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갖다 붙이면서 이성적으로 본인은 설명을 하는데 이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 얘가 정상이 아니다. 주인공의 도덕의식이 이게 더 이상해지고 있는 거라는 어떤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벽이라는 상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또 나오거든요, 벽이. 네. 그래서 본인은 회한 자체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반쯤은 회한을 담은 감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후회 같지 않은 후회감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무슨 애매모호한 표현인가 싶은데 어쨌든 플루토를 대신할 다른 애완동물이 없을까 그래서 찾다가 비슷한 두 번째 고양이를 숫집에서 찾은 다음에 데려오지만 이내 혐오감이 치솟았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그 고양이가 알고 봤더니 한쪽 눈이 없었고 그리고 흰 털이 약간 그 밧줄 모양 같은 흰 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플루토의 그 마지막 모습을 상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플루토 같은 거라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더더욱 느끼니까 이제 급격히 분노, 막 혐오감 이런 감정이 치솟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고양이 목 주위의 그 흰털 반점이 점점 윤곽이 분명하게 띄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양이를 죽이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교수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대를 응시한 후에 고양이를 더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벌 받을 것을 자꾸 일깨우게 되니까. 더 적대감이 생기죠. 그러다 진짜 고양이 때문에 걔는 살짝 넘어질 뻔했는데 왜냐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부비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 넘어질 수 있을 법도 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칠 듯한 화가 나가지고 고양이를 들고 있던 도끼로 내려치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런. 근데 아내가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자는 아내의 머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쳐가지고 살인을 하죠. 그러고 이제 벽에 넣어 감춰요. 근데 아내가 고양이에 대한 이런 적대감을 막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공격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런 아내를 살해했다니. 네. 결국 이제 완전 도덕적 의식이 와장창 붕괴되는 완전 붕괴되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아내를 죽인 후에 굉장히 놀랍도록 냉정하고 침착해요. 맞아. 감정적으로 어떻다는 얘기가 그 뒤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처리할 방법을 궁리를 하는데 그 찾아낸 방법이 이렇게 뭐 벽 안에 넣고 그걸 회반죽으로 벽을 바르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시체를 처리하는 이 일에서만큼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군 막 이러면서 되게 만족하는 거죠. 잘 처리했다고. 오히려 즐거워 보인다니까요.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내를 벽과 벽 사이에 이제 넣고 발라버리는 게 자기 양심이나 죄책감을 가둬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때 또 벽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국 고양이는 행방을 감췄어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집을 떠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 숙면에 취했대잖아요. 맞아.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이제 완전 사실 다 없으니까 자기 눈앞엔 다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고양이도 없고 뭐 본인이 살해했던 아내도 눈앞에선 다 치워버렸으니까 숙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트리거만 제거하면 된다라는 정말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당연히 집에 찾아오겠죠. 근데 뭐 아무리 뒤져봐도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자기는 이제 무죄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시체를 넣어둔 곳을 괜시리 지팡이로 두들겨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진짜 지옥에서는 들릴 것 같은 비명, 고통 소리가 나오게 되죠.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쓰러지니까 경찰관도 이제 벽을 부수고 그 시체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고양이한테 또 책임을 전가해요. 맞아. 저 고양이 때문에 죄가 들켰고
고양이 때문에 살인을 한 거고 응. 뭐 다 고양이 탓이다. 심지어 고양이가 고자질하는 소리 때문에 제가 응. 교수형을 당하게 된 거라고 막 처절하게 외치면서 끝나는데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사람? 안 편하지. 뭐랄까 폭풍전야의 음. 고요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진짜 공연히 미치광이처럼 아내가 숨겨져 있던 벽을 막 내리치잖아요. 아, 내면에 있던. 어떤 그런 불편한 불안감 같은 음. 것들을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심리 같은 게 뒤틀려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으로 나온 것이다. 발각되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치. 들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안 됐어요. 됐어. 왜 저딴 짓을 완벽하게 해놨다고 하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저희가 하나씩 한 줄.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완전히 잘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완벽한 스포일러. 너무 길어요. 네,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작품이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관점들도 많고 좀 더 다뤄볼 꼭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은 일부로 잘라서 올리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저희가 이 작품을 둘러싼 어떤 배경과 맥락과 해석 이런 얘기들은 2부에 얘기를 나눈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와, 기대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 작품을 너무 오래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네. 2개로 나눠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얘기도 많이 기다려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